교사가 된 지 몇 년 되지 않아 아직 스스로를 햇병아리라 생각하는 김명엽 선생님은 고3 담임과 국어를 맡고 있다. 정규 수업은 끝났지만 선생님의 일과는 아직 남았다. 성적 상위권 소수 학생들을 대상으로 논술을 가르쳐야 한다. 고3인 보람이는 요즘 이 논술 특강을 듣고 있다. 목표로 하는 대학이 논술 시험도 보기 때문이다. 서울대 수시 논술 고사인데 원래 몇 분짜리야? 3시간. 지난해 유명대학 논술 시험에 출제됐던 문제를 놓고 문제 유형을 분석하고 출제자의 의도가 뭔지 찾아보기 시작한다. 각사라고 얘기했다면 최소한 2가지 이상. 근데 보통 논술 이제껏 논술 공부를 해본 적이 없는 보람이는 간혹 선생님의 강의가 어렵게 느껴질 때도 있다. 2가지 입장 찾기.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 제시문 부지런히 메모하고 말 한마디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 집중한다. 두 번째 사항이 뭐냐면 두 번째 제시문 나에서 문제 분석이 끝나면 실제 논술문을 작성해 보기도 한다. 그러면 선생님이 꼼꼼하게 첨삭 지도를 해준다. 뭘 썼냐면 제시문 나의 3가지 사례에 대한 분석을 썼습니다. 가의 입장으로 따지면 제시문 나의 1번 사례는 어떤 입장, 2번, 3번 어떤 입장이다라고 썼습니다. 보람이는 한 발 한 발 이렇게 학교에서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다. 공립학교라는 건 우리 공적 영역이 있어요. 전 경영학을 하고 싶어요. 아무래도 대학들이 많이 논술을 보니까 이렇게 준비하고 있어요. 아니, 아직은 그렇게 잘 써지는 건 아니고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있고 그런데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잘 쓰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보람이는 금요일 야간 자율학습이 끝난 뒤 일주일 만에 집으로 향했다. 고등학교 입학 당시만 해도 명문대학을 꿈꿀 수 있는 성적이 아니었다. 전 과목이 3등급에서 5등급 사이. 서울에 있는 대학도 어려울 거라 보였던 보람이. 그러나 2학년 때부터 크게 달라진 경우다. 불과 1년 만에 성적을 학교 최상위권에 올려놓은 것이다. 우리 딸 왔어? 공부 열심히 했지? 너무 잘하네. 화물 운수업을 하는 아버지와 어머니는 그저 보람이가 고맙고 대견스러울 따름이다. 공부한다고 혼자 아등바등하는 걸 보면서 넉넉지 못한 살림인지라 과외 한 번 제대로 받게 하질 못했다. 보람 뭐 하는데 여기 저녁 안 먹었어? 운동장 뛰고 늦어갖고 운동했어? 응? 운동했어? 운동장 뛰었다고 벌 받은 거야. 그러는 거야? 보람이에게 미안한 건 또 있다. 아버진 보람이가 정말 하고 싶어하는 일을 밀어주지 못했다. 어릴 때는 그 작곡가가 된다고 참 피아노 학원도 다니고 그랬었는데 집이 형편이 그렇다 보니까 실용음악, 대학을 실용음악과를 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쪽으로는 뒷발이가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보람이하고 얘기하면서 이제 보람이가 꿈을 접었죠. 초등학교 때 그저 취미로 배웠던 피아노가 마음에 남아 보람이는 일찌감치 음악을 자신의 길로 삼았다. 그런데 고등학교에 올라와 길이 닫혔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져 레슨은커녕 피아노도 팔아야 했다. 가끔 학교 음악실이나 교회에서 피아노를 쳐보지만 갈증은 가시질 않았다. 목표가 사라지자 무엇을 해야 할지 의욕도 사라졌다. 고등학교 1학년 내내 공부는 뒷전이었다. 그때는 되게 절망적이었어요. 일단 하고 싶은 게 없으니까 그냥 학교 다니는 것도 재미없어지고 친구들이랑 있어도 그냥 그때만 웃고 지나가고 또 혼자 이렇게 집에 갈 때 되면은 되게 우울해지고 이제 뭘 해야 되나 되게 막막했어요. 보람이의 변화는 2학년에 올라오면서부터 시작됐다. 새롭게 만난 담임 선생님. 선생님은 37명 보람이네 반 모두의 담임이었지만 보람이에게 선생님은 인생의 목표를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알려준 유일한 길잡이였다.
중학교 때는 반에서 2, 3등 정도를 하는 괜찮은 아이였다고 본인이 말했는데 고등학교 1학년 올라와서는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반에서 두각을 많이 나타내지도 못했고 2학년 계열로 올라와서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꿈이 뭐냐 그게 중요한데 뭐가 되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선생님은 2번, 3번 면담을 통해 계속 보람이에게 물었다. 너는 무엇을 하고 싶으냐? 선생님은 보람이가 길을 찾을 때까지 계속 물었고 그 정성과 끈기가 결국 보람이를 감동시켰다. 김연아처럼 스케이트를 세계적으로 잘 타는 게 네 장점이 아니라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10가지면 10가지, 100가지면 100가지 중에 네가 다른 것보다 잘하는 게 네 장점이다. 그걸 찾아서 그걸 어차피 직업으로 선택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걸 선택하지도 못하면 그게 더 문제다.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좀 긍정적이었으면 좋겠다. 자기를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너를 사랑해 줄 수 있냐. 제가 음악을 포기하신 걸 알고 계시니까 선생님이 너가 지금 음악을 안 해도 나중에 커서 네가 형편이 되면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또 취미로 하던 게 직업이 되면은 그게 더 이상 즐기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공부밖에 없으니까 일단 공부를 하고 나중에 너가 하고 싶은 걸 마음껏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되게 마음에 딱 와닿아서 선생님이 그런 말씀 해주셔서 되게 마음에 닿았고 저도 며칠 동안 이렇게 고민하다가 선생님 뜻에 따르기로 결정을 했어요. 마음을 다잡고 공부에 전념하겠다고 결심한 뒤 곧바로 주어진 것은 선생님의 계획표였다.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각자 자신의 공부 계획표를 짜게 했고 제대로 만들었는지 일일이 검사하고 있었다. 더욱이 문제는 계획표대로 공부를 했는지도 체크한다는 점이다. 이걸 따라서 서론으로 구성하고 이 부분을 본론으로 구성하고 일주일에 한 번 계획표 검사하는 날 공부한 교과서와 문제집, 참고서를 모두 가져간다. 선생님이 계획표에 적힌 내용을 검사하고 그 범위에서 즉석 퀴즈를 내는 방법으로 테스트를 하기 때문이다. 공부를 안 했다면 빠져나갈 방법이 거의 없어 보인다. 진행한다. 분량 검사. 어쨌든 못 봤다는 얘기잖아. 질문. 이승만, 정한경 등을 파리 강화의 대표로 파견한 단체이기도 합니다. 신한청년단. 땡. 대한인 국민회라는 단체입니다. 한 문제 틀렸고요. 알았어? 네. 안녕히 가십시오. 빨리 뛰어올라가. 2학년 1학기 보람이는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는 날이 많았다. 기말고사 계획표 검사 받고 왔어요. 근데 왜 틀렸어요? 네. 그럼 어떻게 돼요? 운동장 뛰고 내일 재검이에요. 자신만의 공부 계획표. 선생님은 이것이 공부를 시작하는 첫걸음이자 성적을 올리는 방법이라고 본다. 사실 계획표는 보람이만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 반 학생들 전체가 하는 건데요. 이만큼이 다 저희 반 학생들 계획표입니다. 어떤 일련의 과정으로 진행이 되냐면 일주일 전부터 계획표를 제출하는 날짜를 알려줘요. 일주일간 말미를 주고 그래서 일주일 동안 계획을 세워서 저한테 작성을 해서 내면 이제 계획표 자체를 보고 점검을 해서 좀 부실하거나 모자람 있는 학생은 다시 짜오게 하고 괜찮은 학생은 그대로 받아서 이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2번 정도를 기준으로 이제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이제 자기 계획을 잘 지키고 있는가를 저는 지켜봐 주죠. 그리고 못하면 혼도 내고요. 잘하면 칭찬도 해주고.
자기 스스로 공부해본 경험이 있는 아이들의 계획표는 구체적이고 자세하다. 그렇다면 보람이의 계획표는 어떠했을까? 처음에는 뭐 다른 학생과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어떻게 표현하냐면 국어 과목을 예로 들면 단원이 있습니다. 대단원이 있고 중단원이 있고 소단원이 있는데 예를 들면 생각하는 힘이 있으면 그거를 이제 뭐 장마 뭐 이렇게 있고 세부적인 요소들이 있는데 보람이의 계획표는 처음에 이것은 6월 1일 날 장마한다, 6월 3일 날 장마한다, 6월 7일 날 장마한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뭐 6월 7일 날 뭐 역사 앞에서 한다, 역사 앞에서 한다, 역사 앞에서 한다. 이거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구체성이 부족한 계획이었어요. 학교 수업이 끝난 뒤 잠자기 전까지 그 시간이 내가 내 공부를 하는 시간이다. 그런데 처음엔 그저 과목만 나누는 게 보람이 계획의 전부였다. 어디서부터 공부해야 될지도 안 잡히고 또 얼마나 공부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또 하다 보면 시간도 오래 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해를 잘 못하면 더 오래 걸릴 수 있는데 그런 게 전혀 고려가 안 됐으니까 그날 계획표도 다 못 지키고 또 해야 될 범위는 점점 늘어가고 그래서 안 좋았어요. 선생님의 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벌칙은 운동장 달리기. 첫 번째 탈락자는 운동장 5바퀴. 다음 날 또 2차 검사에서 탈락하면 이번엔 10바퀴가 된다. 보람인 한 달에 10번이나 운동장을 달린 적도 있다. 친구들 보기에 창피하기도 하고 선생님 뵙기 민망스럽기도 했다. 처음엔 왜 이렇게 해야 하나 짜증이 나기도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조금씩 공부 습관이 달라지고 있다는 걸 보람이는 느낄 수 있었다. 처음에는 이제 공부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운동장을 뛰기 싫어갖고 하게 되니까 처음엔 저한테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그 시간도 제대로 잡고 범위도 제대로 이렇게 딱 명확하게 해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하루 안에 얼마나 할 수 있는지 고려해갖고 그때부터 짰더니 하루 안에 다 끝낼 수 있게 되니까 그 계획표에서 하나씩 지어가면서 이제 만족감도 생기고 성취감도 생기고 그래서 좋았어요. 중요한 것은 얼마나 정확하게 계획을 실행에 옮기느냐 하는 점이다. 오늘 공부를 다 못하고 미루게 되면 악순환이 벌어진다. 따라서 하루에 내가 할 수 있는 공부 분량을 잘 파악해 정해야 한다. 요즘 보람이는 공부를 시작하기 전 점검하는 사항이 있다. 바로 계획표다. 한 달 동안의 공부 계획이 담긴 큰 종이 대신 작은 수첩에 일주일 단위로 옮겨 적어서 활용한다. 모든 공부는 바로 이 계획표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처음엔 공부 과목밖에 적지 못했던 보람이의 계획표는 2년 동안 엄청나게 발전해 있다. 계획표가 달라지자 공부 방법 또한 달라졌다. 일단 계획된 하루 분량을 채워야 하기 때문에 집중도가 눈에 띄게 높아졌다. 보람이는 옆에서 친구가 불러도 알지 못할 때가 많다. 과목별로 편식하는 습관도 사라졌다. 그러니 자연히 성적이 골고루 향상된다. 과연 보람이는 계획표를 어떻게 만들고 있을까? 이렇게 옆에 칸을 만들어서 이제 한 달 동안 공부해야 될 분량이 있잖아요. 그거를 적어놓고 이제 계획표를 짜기 시작했어요. 과목별로 소단원까지 체크해 공부 분량을 정하는데 교과서 읽기, 중요 내용 외우기, 문제 풀기로 이어진다. 이거 옆에는 그날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인데 매일매일 이렇게 일정에 따라서 다르다 보니까 요일마다 옆에다 써놓고. 공부 분량을 나누는데 핵심은 시간이다. 우선 매일매일 내가 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몇 시간인지부터 파악해서 적어놓는다.
여태까지 공부했던 거 보면 이제 대충 뭐 1강부터 몇 강까지, 2강 푸는데 몇 시간 걸린다 이런 게 머릿속에 있으니까 그런 거 고려해서 그 시간에 맞춰서 짜요. 하루에 한 2-3과목 정도로 하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것이 바로 실패를 거듭하며 완성한 보람이의 계획표다. 공부할 분량과 하루 공부 시간이 세밀하게 나눠져 있다. 중간고사에서 기말고사 사이 한 달 동안 전 과목 시험 범위를 3번씩 반복할 수 있는 건 잘 짜여진 계획 덕분이다. 이제 남은 것은 열심히 공부하는 일이다. 보람이는 해이해질 때마다 선생님을 보며 마음을 다잡았다. 그렇게 한 달, 2달이 지나자 서서히 공부하는 재미가 생기기 시작했다.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책상에서 있다가 뭔가 환해지는 것 같아서 뒤를 봤더니 너무 날이 밝은 거예요. 그래서 창문 열어봤더니 해가 떠 있고 그랬던 적도 있어요. 저도 모르게 밤새면서 공부했던 적도 있어요. 2학년 2학기 보람이는 스스로도 놀라운 성적표를 받았다. 한 과목만 빼고는 주요 과목이 1등급이 됐다. 정규 수업이 모두 끝났다. 그런데 해원여고 학교 곳곳에서는 선생님들이 학생 2-3명씩을 데리고 강의하는 모습이 목격됐다. 바로 교사 멘토링 수업 시간이다. 마치 과외를 받는 것처럼 선생님이 개인 지도를 해준다. 보람이도 2학년 때부터 멘토링 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다. 보충이 필요한 과목을 신청하면 학교는 교사나 혹은 졸업생을 배치해준다. 수업은 일주일에 2번. 학원이나 과외를 마음대로 다닐 형편이 되지 않는 보람이는 가장 취약한 과목, 영어를 멘토링 과목으로 신청했다. 원래는 영어랑 국어를 되게 싫어하고 수학만 좋아해서 수학 공부만 했는데 그러니까 수학만 오르고 딴 거는 점수가 안 올라서 영어를 해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영어로 신청을 하게 됐어요. 2학년 때는 졸업생 선배가 공부를 도와줬다. 이때 보람이의 영어 실력은 한마디로 바닥이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안 됐어요. 뭐 듣기면 듣기도 안 되고 독해도 안 되고 어법도 제대로 잡혀있지도 않고 또 시간 같은 것도 제대로 못 지켜서 영어 그 자체가 다 어려웠어요. 단 둘이서 마주 앉아 보람이는 선배가 어떻게 독해를 하는지 지켜볼 수 있었다. 주어를 찾고 동사를 골라낸 다음 수식어를 잘라내고 형용사와 부사의 역할을 따져본다. 집에 돌아와 새로운 지문을 꺼내놓고 선배가 했던 것처럼 다시 해보았다. 소위 문장 끊어읽기. 영어 독해할 때는 주어랑 동사 찾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처음에 영어 공부할 때 그냥 뭐 그런 구조가 하나도 안 보이고 단어만 나열된 걸로 보였는데 이제 언니랑 같이 멘토링 하면서 언니가 하는 대로 따라하고 처음엔 따라하다가 또 언니가 하는 거 알게 되면서 이제 주어랑 동사를 찾으면서 하니까 문장 구조도 보이고 해석도 좀 쉬워졌어요. 우리 주변에 있는 세계를 보는 예술을 재학습하는 것은 꽤 단순하다. 비록 몸을 문장은 눈으로만 읽는 게 아니다. 보람이는 소리내서 읽었다. 한 지문을 소리내서 10번쯤 읽고 나면 이번엔 어법이 눈에 들어온다. 수능 지문은 지문도 되게 길고 또 문장도 길다 보니까 해석이 깔끔하게 안 되는데 처음에는 이제 문장 해석을 완벽하게 하려다 보니까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면서 하니까 해석도 잘 안 되고 구조도 잘 안 보였어요. 근데 하나씩 이렇게 끊어읽기 하고 주어랑 동사도 찾으면서 끊어읽기 하다 보면은 문장 구조도 보이고 더 처음부터 하다 보니까 더 빨리 되고 뭐 수식하는 거는 괄호로 치고 또 분사면 분사 이런 것도 체크해 가면서 하니까 점점 더 완벽한 문장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게 됐어요.
보람이는 공부를 하면 할수록 자신의 기초 실력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피아노와 음악에 매달려 초등학교, 중학교를 보낸 터라 책도 많이 읽지 못했고 기본 상식도 모자랐다. 보람이는 지금 이 한계를 빨리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바로 국어 단어장이다. 보통 영어 단어만 정리하잖아요. 근데 저는 국어 문제 풀다 보면은 모르는 단어도 많고 문제 풀다가 막히는 경우도 많은데 그럴 때마다 그 모르는 단어 정리해서 뜻 찾아보면서 공부하고 있어요. 국어 교과서는 물론 참고서, 문제집에 나온 단어 중에서 사전적 뜻을 모르는 단어는 이렇게 단어장에 기록해두고 외운다. 이뿐만이 아니다. 언어 문제집에서 나오는 말인데 꼭 단어가 아니어도 제가 잘 모르는 단어고 좀 생소한 말이라서 이렇게 적어놨어요.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이런 거는 제목만 들었지 어떤 내용인지 잘 몰라서 찾아봤더니 이런 내용이 베르테르가 이렇게 정리해놓고 나중에 보면은 제 상식도 좀 쌓이고 배경 지식도 쌓이고 논술할 때도 이런 거 이용해서 풀 수 있어서 좋아요. 마치 영어 단어를 외우듯 국어 단어를 외우다 보니 2달쯤 지나자 무언가 채워지는 느낌이 들었다. 공부라는 것이 뭔지, 깨달아간다는 것이 뭔지 보이기 시작했다. 여태까지 저는 고1 때 친구랑 같이 그냥 수학학원 잠깐 다닌 거 말고는 학원 다닌 적 한 번도 없고요. 인강도 시험 전에만 조금 듣는 게 전부였어요. 보통 학교에서 하는 거 열심히 하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 그 말 좀 무시했던 적도 많은데 막상 제가 이렇게 학교에서 하는 거 다 따라하고 하니까 또 선생님들도 관심 가져주시고 그런 게 있어서 그 성과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한번 주먹. 자, 책상 위에 있는 거 다 치우자. 책상 위에 있는 상품에 수학 사이드하고 필기구만 올려놓으십시오. 수능까지는 이제 150일 남짓 남았다. 친구들보다 시작이 늦었다는 초조함도 있고 마음이 조급해지기도 한다. 보람이는 매달 치르는 전국 학력 모의고사와 중간 기말고사 등 시험을 기점으로 계획을 짜놓고 있다. 시험은 그동안의 공부를 점검할 수 있어 좋고 나태해지는 마음도 붙잡아준다. 시험을 사랑해보려고 노력 중이다. 모두가 1등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목표와 계획을 세우고 계획을 성실히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게 공부를 잘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람이는 공부의 달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